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카이 어드미션 김서인 원장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트 팬데믹 입시부터 되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포스트 팬데믹 입시가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SAT 시험 점수를 제출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 이 고민은 대부분 1400점대 또는 로우 1500의 이제 점수대가 머무는 학생들이 하는 고민이거든요. 테스트 옵셔널인 학교들이 아직도 여러 군데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조금 더 나에게 유리한 성공적인 입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요, 디스클레이머. 제가 학생 개개인의 프로필을 다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무조건 이 방법입니다. 이거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라면서 드리는 어드바이스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셨으면 합니다. 정도의 선에서 이 정보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룰 내용은요. 그 미국 대학교들이 매해 발표하는 연간 Common Data Set 리포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요 자료는요. 모든 대학들이 이 레포트를 준비해주는 대학들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제 출간하는 자료고요. 입시와 관련된 되게 중요한 정보들이 해당 학교들로부터 직접 제공되는 어찌 보면 입시에 필요한 가장 정확한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간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발표 시기가 조금씩 상이하긴 합니다만 한 학기가 지나고 새로운 이제 입학생들이 입학하고 한 학기가 지날 그쯤에 이제 퍼블리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먼 데이터셋 레포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마 따로 더 자세한, 상세하게 이 내용을 좀 다룰 필요가 있어서 추가 영상으로 곧 한 번 더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포트는 어떻게 내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냐, 액세스를 할 수 있냐. 먼저 이렇게 그냥 구글이나 검색 엔진에다가 커먼 데이터셋 땡땡 학교 이렇게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Common Dataset Brown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상단에 뜨는 요 레포트 자료가 그 자료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브라운이랑 그리고 똑같이 하버드 것까지 제가 한번 오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Common Dataset Harvard 이런 식으로 Common Dataset 학교 이름 땡땡 이렇게 입력하시면 검색 엔진에 짜르르르르 나올 거고 상단에 있는 PDF나 기타 등등의 자료를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면 앞으로도 되게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태클링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토픽은 SAT 점수기 때문에 해당 섹션으로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켜볼 부분은요. 지금 사실 페이지가 엄청 날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스크롤 다운을 하셔가지고 요 섹션 C First time, first year admission 페이지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입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섹션이고요. 오늘의 토픽은 사실 또 SAT 점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당 섹션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C9 목차로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first time, first year profile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9을 보시면요. Percent and number of first time, first year students enrolled in fall 2023 who submitted the national standardized test scores. SAT 점수를 제출한 우리 신입생들에 대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브라운 대학교의
이제 신입생들이 2022학년도 3학년도 학기에 시작한 신입생들이 제출한 그 표준 시험 스코어를 SAT 스코어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단은 제가 좀 유의미하게 보는 부분은 이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앞부분이죠. 지금 보시면요. SAT 스코어 점수를, SAT 점수를 제출한 친구들은 54%, ACT 점수를 제출한 친구들은 22%거든요. 그러면 사실 입학한 신입생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표준 시험 점수가 준비가 되어서 그걸 제출을 했다라고 일단 알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백분위수, 퍼센타일로 나타내고 있는데 25% percentile, 25th percentile, 50th percentile, 그 다음에 75th percentile.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5, 50, 75, 이제, 그 백분위수로 나눈 경우는 사실 75th percentile이라고 하면은 상위 이제 25%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점수의 25%인 아이들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25th percentile은 사실은 제출한 점수들 중에서 하위 25%에 해당되는 친구들의 점수입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잖아요. 지금 보시면 1400대 점수가 아예 보이지 않는 거 보이시죠? 지금 25th percentile조차도 1500대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딱 중간쯤 우리 1540대 머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 25% 아이들 점수는 1560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이제 파악하실 수 있는 퍼센타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눈에 띄게끔 한번 이제 요 백분위수 자료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1600 만점인 상태가 일단 쭉 한번 그어볼게요. 여기다가 75th percentile이 1560 1560이 여기인데 50th percentile이 1540이고 그래프를 사실 너무 크게 그린 것 같긴 합니다. 1510 이 정도가 된다면 여기서 지금 25, 75 이게 끝나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점수가 너무 낮아서 제출을 안 했거나 아예 보이지도 않거나 하고 제가 1000대에서 끊을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눈 감고 그냥 일렬로 찍기만 해도 800점 이상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하위권 25% 아이들이 딱 요 점수 정도가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는 건데, 상위권 같은 경우는 상위 25% 아이들은 요 정도 요 점수 안에 머물러 라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쵸? 내가 요 브래킷 안에 내 점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요걸 들여다보시면은 지금 봅시다. 언어 영역에서 지금 상위 이제 25%인 아이들은 770, 그리고 하위 25%에서도 마크가 740에서 커트라인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학도 어때요? 수학은 조금 놀라운 게 이따가 하버드 점수를 보셔도 비슷한 그 트렌드를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 수학은 상위 25% 안에 드는 아이들은 만점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25%인 아이들이 언어 영역에서 영어 이제 섹션, 리딩 섹션에서 770점이 나왔다 한들 뭐 거의 대부분이, 사실 대부분이죠. 이 케이스는 이제 800점 만점을 받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낮아봤자 수학 같은 경우는 760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파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또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내가 만약에 점수대가 1400 초반이다 내지는 정말 1300, 1200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좀 점수를 여기서 이것만 봐도 내가 내는 게 맞을까, 점수 제출을 하는 게 맞을까요? 점수 제출을 안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까요? 만약에 해당 학교가 테스트 옵셔널인 학교라고 하면 그럼 사실 이제 시험 점수를 안 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드릴 텐데 일단은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제가 똑같이 하버드 점수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섹션 C로 내려가시면요. 하버드도 똑같은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했어요. Does your institution make use of SAT or ACT scores in admissions decisions for the first-time first-year degree-seeking applicants? Yes. 오케이. 신입생들의 어떤 그 입학 심사 과정에 있어서 표준 시험이 사용이 되었니? 사용이 되었다. 당연히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버드입니다. 하버드도 비슷하죠. 신입생들 중에 52%가 SAT 점수를 제출했고요. 22%가 ACT 점수를 제출했습니다. 브라운이랑 정말 비슷한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 잡겠습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얼리 디시전의 경우, 그쵸?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출하지 않은 그 20 몇 %에 제가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얼리 디시전 같은 경우는 레거시 또는 이제 athletic scholar, 뭐 이제 운동 특기생, 기타 장르의 특기생들이 많이 대거 지원을 해서 대거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SAT 점수나 ACT 점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별로 학교에서도 그 친구들의 점수를 반갑게 막 받고 싶어 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메리트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SAT 점수가 뭐 없을 확률이 더 높겠지만 점수가 있다 한들 되게 낮은 점수,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average out 하는데 합산하는데 들어가 버리면 그 통계적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SAT 표준 그 점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제 점수를 거의 제출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합격생 풀에서 뭐 거의 한 10%, 20%를 차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제출을 안 한 거지 내가 메리트로 학교를 입학하고 싶다, 이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뽑히고 싶다라고 하면 SAT 점수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직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점수대 보실게요.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상위권 25% 아이들은 이제 800에서부터 점수가 시작한다라는 거는 수학 영역에서 매스 섹션에서 800이라는 거는 일단은 매스 섹션은 800을 받고 내가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 조금 유리하지 않나 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위권 아이들 매스를 봐도 사실 760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점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의구심이 많이 남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언어 영역 가볼게요. Reading and Writing 보시면요. 일단 최상위권 아이들 780에서 시작했다라는 건 780인 아이들도 있지만 만점인 아이들도 정말 많을 거다. 그리고 하위권 아이들도 740점 언저리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리딩 라이팅 스코어가 690이다. 그러면 지금 그 스코어를 제출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무조건 제출하지 마세요. 무조건 제출하세요. 라는 답변을 드리기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이 프로필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테스트 옵셔널인 학교가 있는데 내가 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봅시다. 지금 제가 리마인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마 한 2, 3년 정도 전에 SAT 테스트 옵셔널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한번 영상으로 남겼던 짤막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SAT 점수 같은 경우 이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다. 양극화 때문에 더 많이 그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SAT 시험을 봐서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은요, 무조건 넣습니다. 무조건 입학 원서에 점수 포함시킵니다. 하지만 점수가 낮다 또는 내가 상대적으로 이런 자료만 봐서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점수가 경쟁력이 있는 점수대가 아니다 하면은 점수를 제출을 안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입학한 아이들의 점수대를 보면은 조금 더 평균보다 이제 프리 팬데믹보다 점수대가 좀 높게 나오지 않았나, 평균 점수대가 좀 많이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예언까지는 아니죠, 예상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트렌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은 SAT 같은 경우는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이악 물고 준비를 해서 좋은 점수를 거둘 수 있도록 한번 전략을 펼쳐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 심사에 SAT 점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교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이비리그라든지 스탠포드나 기타 등등의 아이비 플러스 학교가 아니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자료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C9 섹션에서 시작을 했지만 C7으로 올라가시면은 되게 흥미로운 자료를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직접 한번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Basis C7으로 가시면은 Basis for Selection,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in Admissions Decisions.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입학 요소를 보고 심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컨시더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Standardized Test Score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니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이 학교는 볼 것 같다, 안 볼 것 같다라는 그런 위험한 판단의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입시는 정확하게 그 학교에서 우리 고려해, 고려 안 해, 요런 오피니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데이터셋 또는 리포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기재되어 있는 Standardized Test Score 같은 경우는 물론 AP 시험도 포함을 했겠죠. 근데 보시면은 컨시더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 점수가 입학 심사에 되게 크게 고려가 되겠구나라고 알고 준비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를 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라운도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차트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요. 똑같습니다. 목차는 똑같죠? Relative importance of each of the following academic and non-academic factors in first-time, first-year, degree-seeking admissions decisions. 너무 좋은 게 매우 중요하다, 고려된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봐야 될 부분은 Standardized Test Score, 표준 시험 점수가 입학 심사에 영향을 미치니 매우 중요하다, 우리 고려 많이 한다 요렇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학교들을 이제 우리가 드림스쿨로 목표해서 움직이는 친구들,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SAT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만약에 내 이제 프로필이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이 조금 덜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이 된다면 25%, 25% 밑으로 해당되는 점수는 제출하지
않는 걸로 고려하는 게 조금 더 전략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SAT 점수라는 건, 표준 시험 점수라는 건 나의 수학 능력을, 그쵸? 어필하고자 제출하는 표준 시험 점수, 이제 입학 요소, 심사 요소잖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해당 학교들은 우리 학생의 그 점수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해당 학교 입학 후에 어떤 학업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을 또 심사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좀 낮은 점수대라면 테스트 옵셔널인 학교에는 오히려 제출을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개인의 엑스트라 커리큘러랑 아카데믹 어치브먼트 활동에 대한 특이사항, 그리고 이제 뮤직, 스포츠, 발런티어, 리더십, 리서치 등등에 대한 성취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25%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네요. SAT를 치를 건지 안 치를 건지, 또는 SAT를 치를 건지 ACT를 치를 건지에 대한 그 전략도 9학년, 10학년 즈음에는 좀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한테 더 잘 맞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SAT를 정말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치르는 건 맞지만, ACT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도 학교들도 또 개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준 시험 점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고려를 해서 테스트 옵셔널 또는 테스트 required 된 학교에도 좀 더 많은 지원서를 제출해 볼 수 있는 더 폭넓은 입시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요, 아마도 제가 오늘 방금 언급드렸던 커먼 데이터셋 리포트를 어떻게 좀 유의미하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질문 및 피드백은 댓글 및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이 어드미션 김서희 원장이었습니다.